안녕하세요. 어비스 라디오입니다. 매일 비슷해 보이는 하루지만 가끔은 아주 작은 일로도 기분이 달라질 때가 있죠. 날씨가 조금 다르다거나 누군가의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는다거나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어느새 하루가 조금 특별해지곤 하잖아요. 어비스도 오늘 그런 특별한 하루를 만드는데 살짝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놓치기 아까운 소식들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어비스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비스 라디오의 강연. 수연, 동우. 수빈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기사 선정 기준부터 말씀드리고 갈 텐데요. 어떤 기준들이 있었나요, 수빈 씨? 네, 총 9가지 기준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옥천 우리의 삶과 관련된 기사인가? 두 번째, 제목과 부제가 본문을 잘 요약하고 임팩트 있는가? 세 번째, 필요한 자료와 사진을 잘 활용했는가? 네 번째, 문제점을 얼마나 잘 지적하고 해결책까지 있는가? 다섯 번째,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했는가? 여섯 번째,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는가? 일곱 번째, 기승전결이 잘 되어 있는가? 여덟 번째, 현장성이 있는가? 아홉 번째, 구체적 수치와 출처를 잘 제시하였는가? 까지 9가지 다양한 선정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선정 기준에 맞춰서 선정한 기사들 어떤 소식을 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러 가볼까요? 네, 그럼 제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기사는 양수철 기자님의 공공외면 속 가족이 떠안은 돌봄 부담, 이훈 기자님의 퇴원 환자 재입원 막는 진천군 통합돌봄, 또 이훈 기자님의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제한은 위법 판결에도 규정 유지한 성관이라는 기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대되네요. 소개해 주세요. 베스트 기사를 먼저 말하면 재미가 없겠죠? 먼저 공동 2위 기사 2개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수철 기자님의 공공외면 속 가족이 떠안은 돌봄 부담이라는 기사인데요. 옥천군 안내면대 A씨는 다리 골절 후 거동이 어려워졌지만 긴급 돌봄 제도와 행정기관의 소통 부족으로 10개월간 아들 B씨가 전적으로 돌봄을 감당해야 했는데요. 긴급 돌봄과 이동 지원의 연계 부재는 돌봄 공백을 초래했으며 결국 민간기관인 굿모닝 주간보호센터의 지원으로 간신히 공백이 메워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훈 기자님의 발달장애인 투표보자 제한은 위법, 판결에도 규정 유지한 성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옥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선거교육과 모의투표를 실시했지만 실제 환경과의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권리와 쉬운 공보물 도입 의혹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전히 이를 반영하지 않아 사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 모든 걸 떠안는 돌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인 지원이 더 빨리 닿았더라면 좋았겠죠. 그러게요. 돌봄이 꼭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 위해서만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 안전망이 제때 작동했다면 가족 모두가 조금은 숨 돌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인데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제한이 위법이라고 판결 났음에도 규정을 유지하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그렇죠. 기사에 다룬 이야기들 모두 우리의 삶과 관련이 깊은 문제들인데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베스트 기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죠. 제가 고른 베스트 기사는 이훈 기자님의 퇴원 환자 재입원 막는 진천군 통합돌봄이라는 기사입니다. 옥천신문은 공공돌봄 기획 보도를 꾸준히 해왔고 지난번 진천군 통합돌봄 체계에 주목했던 기획에 이어서 통합돌봄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요즘 진천군이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을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 체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골절이나 폐렴 같은 급성기 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분들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어려워서 집에 돌아온 이후 돌봄의 공백이 생기기 쉬운데요. 진천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병원과 손을 잡고 퇴원 전에 미리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돌봄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이라니 정말 꼭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시스템의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을까요? 네, 수비 씨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90대 어르신 A씨도 골절 수술을 받고 퇴원하신 뒤 지역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이 통합돌봄 체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녀가 있긴 하지만 자녀도 건강 문제로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읍면에서는 먼저 초기 상담과 욕구 조사를 통해 A씨의 상황을 파악했고 이후 군청의 통합지원회의에 사례를 상정했는데요. 이 회의에는 의료,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A씨에게 꼭 맞는 다학제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학제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다학제 지원이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해서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치료 및 돌봄 계획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A씨는 이후 방문진료와 간호, 영양 서비스는 물론 가사와 간병, 집안의 안전 손잡이 설치 같은 실질적인 도움도 받았고요. 그 덕분에 병원에 다시 입원하지 않고 자택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맞춤형 주거 개선과 방문 영양 서비스 덕분에 체력도 회복됐고 이 서비스는 6개월간 이어졌는데요. 그동안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병행돼서 각 기관의 피드백이 군에 전달되고 서비스에 반영됐습니다. A씨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이제는 자녀와 함께 병원에 갈 정도로 회복됐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자녀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변화였는데요. 자녀는 아버지를 돌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지쳐가고 있었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 숨통이 트였다며 심리적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진천구는 공공과 민간 지원을 모두 활용해 50가지가 넘는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고요. 우리 동네 돌봄 스테이션을 통해 간호사 인건비도 지원하면서 지역 돌봄 인프라도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또 민간 의원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해서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문 진료도 진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환자 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의료와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합해서 설계하는 것이 이 체계의 핵심입니다. 진천군의 이런 노력은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고요.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서 퇴원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와, 90대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안 가고 지낼 수 있었다니. 90대 어르신분들에게 골절은 자칫하면 생명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인데 말이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작은 충격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회복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테고 또 회복하고 나서도 다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가족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면 이런 돌봄 체계는 꼭 더 널리 퍼져야겠어요. 만약 나중에 부모님이 다치셨는데 제가 돌봐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저도 기사 속 인터뷰 이분처럼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힘들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죄책감도 클 텐데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전문 인력분들이 부모님을 돌봐주신다면 믿고 맡길 수 있으니 안심도 될 것 같고요. 태어나고 나서가 진짜 시작인데 그 이후까지 이렇게 잘 챙겨주는 게 정말 인상 깊네요. 저도 예전에 혼자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혹시 재발하거나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퇴원 후 재발이나 후유증을 관리하는 시간이 얼마나 불안할지 조금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 기사를 선정하면서 독자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갖추었는가와 믿을 만한가라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기사를 읽었는데요. 우선 이 기사는 제목으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고 있죠. 제목은 내용의 가장 핵심을 아주 짧게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기사를 끝까지 다 읽어본 결과 내용을 아주 잘 간추렸더라고요.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어렵다 보니 부가 설명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길지 않으면서 딱 핵심만 간추려서 이야기해주니 이해하기 쉽고 읽을 때 흐름을 잃지 않게 되더라고요. 또 긴 글이니만큼 부제를 통해 중간중간 끊어줌으로써 가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처음 보는 영어가 나오죠. 바로 다학제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다학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해보기 어려운 단어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의료계에 종사하시다 보니 종종 이야기를 듣고는 했는데요. 저처럼 의료계 종사자가 가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쉽게 들어보기는 힘들죠. 저도 자주 듣고는 했지만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다학제가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를 주어 내용 파악을 용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저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겨주어 기억에 남는 기사가 되었어요. 덧붙여서 실제로 다학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용함으로써 다학제라는 제도에 대해 현장감을 더해주었는데요.
다학제를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독자들에게 좀 더 와닿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독자가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다학제가 말로만 듣기에는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그 혜택을 본 실제 사례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었어요.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 예시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는 점에서도 한 표를 주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기관명 등을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구체적인 출처를 제공해 독자에게 신뢰성을 주었고요. 발단부터 전개, 절정, 결론에 이르기까지 총 4단 구성으로 쓰여졌으며 긴 그림에도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추었기에 베스트 기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사를 읽고 난 이후 진천군의 통합돌봄 사례를 읽으며 지역사회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특히 병원에서 퇴원한 고령 환자가 돌봄 공백 없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인력이 함께 협력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병원, 읍면, 복지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옥천도 진천군을 본받아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네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마침 딱 그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말이죠.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A씨처럼 의료적, 정신적, 사회적 지원이 모두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런 통합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부럽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동우씨처럼 옥천도 이런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느꼈어요. 행정과 민간이 힘을 합치면 돌봄 사각지대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기사라고 생각해서 우리 지역도 진천군처럼 통합돌봄 체계를 빠르게 갖추었으면 좋겠네요. 결국 돌봄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니까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그 이유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지역사회가 손 내밀어주는 구조가 있다는 게 참 든든하게 느껴지네요.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함께 고민해주는 느낌이라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이런 따뜻한 시스템이 다른 지역에도 널리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천군의 통합 돌봄 사례 정말 감동적인데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퇴원 후 환자의 삶까지 꼼꼼히 돌보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것 같아요. 방문 진료, 영양, 주거 개선까지 한 번에 연결되다니 정말 사람 중심의 돌봄이란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족의 부담이 줄고 또 환자도 집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진짜 성과라고 느껴졌습니다. 진천군의 통합 돌봄 사례를 보면서 한 사람의 건강과 삶을 위해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인다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병원 퇴원 이후에도 끊기지 않고 돌봄이 이어진다는 점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가족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어르신이 스스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돕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체계가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정한 기사는 양수철 기자님의 공공외면 속 가족이 떠안은 돌봄 부담, 김현영 기자님의 이원초 신동주 전국체전 양궁 5관왕, 이윤 기자님의 향수 호숫길 걸어요, 레이크 사랑 걷기 대회 개최, 기사 중 제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기사는 김현영 기자님의 이원초 신동주 전국체전 양궁 5관왕이라는 기사입니다. 선정 기사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다른 두 개의 기사를 먼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수철 기자님의 공공외면 속 가족이 떠안은 돌봄 부담이라는 기사인데요. 수연 씨가 먼저 요약을 해주셨지만 메인에 실린 기사이기도 하고 저도 인상 깊이 읽은 기사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면 담양군의 74세 여성 A씨는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투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다리 골절로 수술 후 거동이 어려워졌는데요. 이에 아들 B씨가 일을 그만두고 10개월째 어머니를 돌보고 있으나 긴급 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윤 기자님의 향수 호숫길 걸어요, 레이크 사랑 걷기 대회 개최라는 기사인데요. 충청북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옥천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2025 레이크 사랑 걷기 대회가 지난 24일 옥천 선사공원 일원에서 개최되었는데요. 레이크 사랑 걷기 대회는 봄과 가을을 맞아 도내 11개 시군에서 릴레이로 이어지는 행사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는
날씨가 흐린 가운데에도 많은 참가자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최종 선정한 김연영 기자님의 이원초 신동주 전국체전 양궁 5관왕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옥천 지역 학생 선수들이 뛰어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원초 6학년 신동주 선수는 양궁 30m, 25m, 20m 혼성 단체 개인 종합에서 금메달을 따며 5관왕에 올랐고 2개 부문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35m와 남자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추가해 총 7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남자 초등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원중, 오승진, 주영진 선수는 각각 개인전 1위와 3위를 차지했고 충북 대표로 출전한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충북 체중 곽시현 선수는 높이뛰기에서 1m 95를 기록해 금메달을 따며 남다른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옥천 학생들의 우수한 실력과 앞으로의 가능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와, 초등학생이 5관왕의 신기록까지 세우다니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했을지 상상이 안 가요. 그 노력 하나가 정말 값지게 느껴지네요. 이원초, 이원중을 나오고 이원에서 쭉 살아온 저로서는 아는 이름들이 나오니 더욱 반갑고 괜히 더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실제로 김우진 선수가 이원초와 이원중을 졸업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만난 적도 있거든요. 네,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이 기사는 옥천 지역 학생들의 활약을 다루고 있어 우리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사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뛰어난 성과를 통해 지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옥천 스포츠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사는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구체적인 표현으로 누구나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스포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학생들의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 기사에는 메달 수, 기록, 점수와 같은 다양한 수치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신뢰도가 높고 정보 전달도 명확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동주 선수의 360점 만점 기록이나 곽시현 선수의 높이뛰기 기록 같은 구체적인 수치가 인상 깊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승전결이 잘 갖춰진 기사였습니다. 학생들의 출전 배경부터 성과, 인터뷰와 전체적인 평가까지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취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 기사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선수들의 소감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인터뷰까지 담아내어 독자도 현장의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옥천 학생 선수들의 뛰어난 노력과 성과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기록을 세우고 여러 메달을 획득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우리 지역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꿈을 키우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와, 옥천에 이렇게나 재능 넘치는 친구들이 많았다고요? 정말 놀라운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몸소 보여주셨네요. 게다가 양궁 5관왕이라니. 올림픽 양궁 금메달에 빛나는 김우진 선수의 후배들다운데요.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네요. 이 정도면 진짜 옥천은 스포츠 명문이다 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큰 무대에서 대회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활약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네요. 무엇보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집중해온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들입니다. 와, 특히 이원추 신동주 선수가 정말 대단하네요. 전국대회에서 5관왕이다. 신기록까지 세우다니. 옥천에서 이런 선수가 나왔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노력과 실력이 모두 빛난 결과네요. 이원중, 충북체중 학생들까지 함께 좋은 성과를 거둬서 지역 스포츠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옥천 학생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이 신나는 분위기 받아서 가볼까요? 제가 선정한 기사는 이윤 기자님의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제한은 위법 판결에도 규정 유지한 선관위 기사와 유일아 기자님의 옥천군 보건소 통합건강 증진 사업으로 최우수 표창만 3개, 김현영 기자님의 이원초 신동주 전국체전 양궁 5관왕 기사입니다.
이 중 제가 최종 선정한 기사는 유일한 기자님의 옥천군 보건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최우수 표창만 3개입니다. 나머지 2개의 기사를 먼저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영 기자님의 이원초 신동주 전국체전 양궁 5관왕 기사입니다. 옥천 이원초 6학년 신동주 선수가 제5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2개 부문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5관왕에 올랐습니다. 20m 부분에서 만점인 360점을 기록했고 개인 총합 점수 1411점으로도 대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남자 초등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원중 양궁부의 오승준 선수와 주영진 선수도 남자 개인 토너먼트에서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하며 시상대에 올랐고 충북 대표로 출전한 남자 단체전에서는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이 기사는 수빈 씨가 베스트 기사를 골랐죠? 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생겼는데요. 저는 스포츠에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기사를 읽으면서 스포츠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이윤 기자님의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제한 위법 판결에도 규정 유지한 선관위 기사입니다. 앞에서 수연 씨가 언급하고 요약해준 기사죠. 저도 수연 씨처럼 이 기사를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지난 23일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충북 선관위가 장애인 유권자 연수를 진행했지만 발달 장애인은 모의 투표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애인은 발달 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권리를 요구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올해 대선에도 보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도입 요구도 있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고 IL 센터는 지적했습니다. 투표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데 누군가에겐 아직도 벽처럼 느껴진다는 게 안타깝네요.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발달 장애인도 유권자인데 제대로 된 정보와 도움 없이 투표하라는 건 너무 어렵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선관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아요. 앞선 두 기사를 잘 요약해줘서 선정한 기사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최종 선정한 기사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네, 그럼 바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보건소가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합부문과 전략부문 모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네요. 2년 연속 종합부문에서 수상했고 건강증진 통합서비스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최우수 평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성과는 지역별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덕분이라는데요. 예를 들어 청산, 청성명처럼 혈압 인지율은 높지만 치료율이 낮은 곳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65세 기준으로 24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측정 장비도 대여해 주민이 직접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하네요. 건강 증진 통합 서비스도 운동과 식당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보건소는 또 왜 약을 먹는지를 스스로 알게 돕는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네요. 지금은 스마트 건강관리 체험관 조성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모든 직원이 애정을 갖고 사업에 임한 결과 이런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건소는 전했습니다. 와,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혁신적인 시도가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주는 게 인상적이네요. 옥천군 보건소가 주민 건강을 위해서 정말 꼼꼼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선정한 기사들이 다 너무 유익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기사를 베스트 기사로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유일한 기자님의 옥천군 보건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최우수 표창만 3개 기사를 최종 선정한 이유는 옥천군 보건소가 주체이고 청산, 청성명 등 실제 지역별 사례가 제시되어 옥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사 제목이 최우수 기관 표창 3개 수상이라는 성과를 담고 있어 본문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고 전국 유일 수상이라는 점이 충분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옥천군 보건소 직원분들의 사진과 지역별 건강 지표, 포상금,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료와 수치가 포함되어 있어 자료와 수치가 잘 활용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 간 건강 격차, 낮은 치료율, 인식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 건강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이라는 정책 개념부터 구체적인 사례까지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되어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느낀 점은 이번 기사를 읽으며 옥천군 보건소가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맞춤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동네마다 건강 상태를 다르게 보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주는 부분이 참 좋았는데요. 주민들 한 명 한 명을 신경 쓰는 느낌이 들었고 우리 지역 보건소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보건소 직원분들이 공부하는 자세로 1년을 보내며 주민 건강을 위해 애썼다는 말도 인상 깊었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이 쌓여서 앞으로 더 건강한 옥천이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모든 직원이 애정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인상 깊은데요. 개개인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어르신들께서는 약 챙겨 먹는 걸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왜 약을 먹어야 하는지 스스로 알게 돕는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사를 읽고 옥천군 보건소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단순히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애정을 가지고 참여한 결과라는 점에서 진정한 공동체 정신도 느껴졌고 앞으로 스마트 건강관리 체험관처럼 더욱 발전된 서비스도 기대가 되네요. 전 몰랐는데 보건소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네요. 개개인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더해 왜 약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개선도 같이 하고 있다니 표창을 3개나 받은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선정한 기사를 소개해 볼까요? 제가 선정한 기사는 유일아 기자님의 마을을 이어주는 무해한 카페, 양수철 기자님의 공공외면 속 가족이 떠안은 돌봄 부담, 유일아 기자님의 60년 역사 군부구체국 7월 1일 폐국, 우편 업무 공백 우려에도 손 놓은 우정청입니다. 이 중 베스트 기사로 최종 선정한 기사는 유일아 기자님의 60년 역사 군부구체국 7월 1일 폐국, 우편 업무 공백 우려에도 손 놓은 우정청입니다. 우선 제가 최종 선택한 기사를 설명하기 전에 나머지 기사를 설명하고 가볼까요? 먼저 유일아 기자님의 마을을 이어주는 무해한 카페입니다. 카페는 다같이 동행센터 1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음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카페의 특징은 플라스틱 등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누구나 편하게 들를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커피나 디저트를 구매할 때 개인 텀블러나 용기를 가져오면 할인 혜택도 있고 또 포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생분해성 용기와 빨대를 제공한다고 해요. 카페는 현재 조합원 3명이 돌아가며 평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중이고 판매하는 메뉴도 직접 만든 음료와 디저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음은 앞으로 이 공간을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키워가고 경력 단절 여성들이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로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양수철 기자님의 공공외면 속 가족이 떠안은 돌봄 부담입니다. 안대면에 사는 A씨는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투석을 받아오다 작년 봄 다리 골절로 수술을 받고 거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요양원 생활을 잠시 했지만 회복이 더뎌 결국 아들 B씨가 대전에서 일을 그만두고 작년 8월부터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벌써 10개월째입니다. 문제는 긴급 돌봄 서비스 제도가 있었지만 실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읍면, 군청, 재가센터 모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공식적인 신청 절차가 누락되며 지원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의 투석 횟수는 늘었고 거동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결국 이 가정을 도운 건 제도보다 민간기관인 굿모닝 주간보호센터였습니다. 이들은 아들의 요청을 받고 이동이 어려운 A씨를 위해 주 6일 직접 방문 돌봄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례는 통합 돌봄 체계가 아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죠. 지역 돌봄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최종 선정한 기사인 유일아 기자님의 60년 역사 군부구체국 7월 1일 폐국, 우편 업무 공백 우려에도 손 놓은 우정청 기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군부구체국은 60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해온 곳인데요. 오는 7월 1일 문을 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 우체국은 별정 우체국이라는 형태로 우정청이 민간의 운영을 위임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국장직은 직계가족만 생계할 수 있기 때문에 후임자가 없어 결국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정청은 지난 2월에 폐국을 예고했지만 주민들에게는 이달 초가 돼서야 설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는 너무 늦게 알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부우체국은 연간 2만 건이 넘는 우편물을 처리하고 하루 평균 20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지역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대책 없이 폐쇄를 결정한 점에 대해 주민들의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우정청은 주민 우편 편집국 전환이나 지자체 직영 방식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결정은 없다고 합니다. 옥천군에서는 면사무소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관련 기관들도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지역과 함께해온 공간이 예고도 부족한 채 문을 닫는 건 주민들 입장에서 참 허탈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갑작스레 닫는 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기사들 하나하나 다 매력적이라서 저라면 고르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이 기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고 있어서 현장감이 느껴졌는데요. 또 군북 우체국이 일반 우체국이 아니라 민간인이 운영하는 별정 우체국이라는 점을 설명해 주어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서 신뢰가 갔고요. 군북면의 우체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여서 옥천 지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이 잘 드러났습니다. 특히 별정 우체국인 군북 우체국이 국장 역할을 맡을 사람이 없어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에 대해 우정청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짚어주었습니다.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기자가 현재 상황을 조사해서 전달해 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읽고 느낀 점은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가 행정의 미비로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군북 우체국은 단순한 우편 업무를 넘어 60년 동안 마을의 일상과 함께해온 공간입니다. 하루에 20명 이상이 찾고 연간 2만 건이 넘는 우편물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국장을 승계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폐국이 결정되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특히 안타까웠습니다. 우정청이 대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도 정말 아쉽습니다. 별정 우체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문제인데 이런 사정이 예고 없이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공공 서비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기사는 단순한 우체국의 폐쇄가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와 겹쳐 나타나는 서비스 공백 문제, 그리고 중앙과 지역 간의 역할 분담 부족 문제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재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60년 동안이나 운영한 우체국이 문을 닫는다니 지역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 건 물론이거니와 60년 동안 지역민들의 희로애락을 전하던 소식통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군부명 주민들께서는 어떠실지 참 안타깝고 씁쓸해지는 소식이네요. 군북 우체국이 60년 동안 지역과 함께해온 공간이라는 점에서 폐국 소식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어떤 업무를 넘어서 주민들에게는 일상적인 소통의 공간이었을 텐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다는 소식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주민들이 늦게서야 설명을 들었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부분이 더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결정이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유되길 바라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이 꼭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우체국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과 삶과 연결된 공간이었잖아요. 그냥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추억이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쉽고 또 주민들한테 너무 늦게 알렸다는 점도 안타까워요. 효율만 따지기보다는 사람들의 불편과 정서도 함께 생각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기사 선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확실히 세 번째라 그런지 부족한 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네요. 또 서로 즐기면서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들어주실 거라 믿으며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ook, it's a new me, switched it up. Who's this? Booty bar, new jeans, so fresh, so clean. 얼마나 기다렸던 날 드디어 time to step out. 또 한 번 더 ready for sure.
we go on again. We'll go on to the end. What we wanna do on and on again. Make you feel like a game. Look at us, we go on again. We'll go on to the end. What we wanna do on and on again. Look, it's a new me. Switched it up. Who's this? Stood up a new jeans. So fresh, so clean. 얼마나 기다렸던 날 드디어 feeling so right. 또 한 번 더 I need to know you want some more. New hair, new tea, new jeans, you and me. New hair, new tea, new jeans, you and me. New hair, new tea, new jeans, you and me. New hair, new tea, new jeans, you and me.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OBN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104.9MHz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두 번째 코너를 맡은 어비스 방송부의 자은, 형주, 혜준입니다. 여러분 1부 잘 듣고 오셨나요? 1부에 이어 즐거운 텐션으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양유경 기자님의 묘목 축제, 콘텐츠 축제 시기 등 개최 방향성 논의한 평가에 대한 부실한 용역은 비판. 두 번째, 양유경 기자님의 반딧불이 지키러 안터마을로 오세요. 세 번째, 양유경 기자님의 지역 속속이들을 알며 의제화하는 옥천신문, 30년 후에도 읽을 수 있길. 이렇게 세 가지 기사를 읽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베스트 기사로 양유경 기자님의 지역 속속이들이 알며 의제화하는 옥천신문, 30년 후에도 읽을 수 있기를 선정했습니다. 옥천신문 지면에 옥천신문에 대한 독자의 바람이 담긴 기사가 실려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어떤 기사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기사는 옥천군에서 공무원 노조 활동을 계기로 옥천신문과 인연을 맺으신 박상욱 독자에 관한 인터뷰 기사예요. 박상욱 독자는 이미 2번이나 옥천신문 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을 만큼 신문의 직원을 아끼지 않아온 독자인데요. 박상훈 독자는 옥천신문이 당시 노조 활동을 정의롭다고 보도해준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회고했고, 또한 소통하는 통로의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옥천신문은 참사 이후 매년 열리는 추모 행사들을 꾸준히 기록하며 지역의 기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상욱 독자는 옥천신문이 다양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주민들이 말하기 어려운 문제를 대신 다뤄준다는 점에서 독자들은 신문을 통해 효능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자들이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고 밀착 취재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옥천신문이 앞으로도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역할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목에서 나오는 의제화란 무엇이고 의제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제화란 특정 사회적 이슈나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려놓아 사회적 관심과 논의의 대상으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제화가 필요한 이유는 많은 사회 문제가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문제로 다뤄지기가 쉽지 않기에 의제화하여 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사회가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제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정한 기사 제목에 의제화하는 옥천신문이라고 적혀 있는데 의제화한 신문 내용의 예시가 기사에 또 있을까요? 네, 기사에 담긴 예시는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지역에서 다룬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욱 독자가 직접 경험한 공무원 노조 총파업에 대한 기사도 지역 사회 의제를 다룬 예시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혜준 씨는 이번 신문에서 양유경 기자님의 기사를 관심을 많이 가졌네요. 그 중에서 이 기사를 베스트 기사로 뽑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옥천신문에 담긴 내용뿐만 아니라 옥천신문 자체도 우리 지역인 옥천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데요. 이런 옥천신문 기사를 읽고 있는 독자의 이야기를 통해 옥천신문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옥천과 관련성이 깊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지역 속속이들이 알며 의제화하는 옥천신문, 30년 후에도 읽을 수 있게 이라는 제목 자체가 본문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었는데요. 옥천신문의 의미를 지역 의제화로 짚은 독자의 인터뷰 내용은 물론이고 36년의 역사를 가진 옥천신문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라는 독자의 마음까지 담아낸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박상욱 독자의 사진 자료를 넣어서 기사를 더 이해하기 쉽도록 잘 활용했습니다. 네 번째, 인터뷰를 통해 생생함을 잘 나타내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다섯 번째, 박상욱 독자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 취재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옥천신문의 역할이 단순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담고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한 박상욱 독자님의 인터뷰 내용처럼 옥천신문이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지역신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준 씨가 소개해준 이 기사를 통해 옥천신문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네요. 앞으로도 옥천신문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신문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요. 독자 인터뷰를 보면서 지역 언론의 진짜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그 기억을 계속 끌어올리는 역할이 지역 언론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삶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함께 고민하는 옥천신문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옥천신문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은 형주 씨가 기사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첫 번째 김현영 기자님의 이원초 신동주 전국체전 양궁 오관왕, 두 번째 이훈 기자님의 유경서 생가 찾은 김문수 박근혜 보수 결집장된 옥천, 세 번째 이훈 기자님의 향수 호수길 걸어요 레이크 사랑 걷기 대회 개최를 읽고 이 중 베스트 기사로 김현영 기자님의 이원초 신동주 전국체전 양궁 오관왕을 선택했습니다. 다양한 기사를 골랐네요. 베스트 기사로 선정한 기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기사는 이원초등학교의 신동주 선수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양궁 부분 5관왕을 차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동주 선수는 20m, 25m, 30m 개인 종합, 혼성 단체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신동주 선수는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곽시현 선수가 높이뛰기에서 1m 95cm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얻어냈으며 이원중의 양궁부도 은메달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여기에 높이뛰기 곽시현 선수의 아버지를 인터뷰하며 선수의 성격과 목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호, 기사 안에 선수 아버지의 인터뷰가 담겨 있었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나요? 곽시현 선수의 아버지는 아들의 성격이 차분하고 꾸준한 선수라고 전했어요.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5관왕이라는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나요? 5관왕은 한 선수가 여러 부분에서 금메달을 모두 차지한 매우 드문 현상이에요. 이번 대회에서 신동주 선수는 총점 1411점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 수치는 선수의 안정적이고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5월 9일에도 신동주 학생의 기사가 있던데 앞으로 김우진 선수처럼 멋진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를 베스트 기사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이 기사는 우리 지역 옥천의 체육 꿈나무들이 전국체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의 삶과 관련 있는 기사였어요. 지역 체육인들의 이야기도 세세하게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지역 신문만의 재미 요소인데요. 옥천군의 양궁 선수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이 기사와 관련된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기사의 첫머리 말에 양궁 명문 옥천은 계속된다 라는 표현이 이 기사의 내용을 짧고 강렬하게 담아낸다고 생각했어요. 옥천은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우진 선수 등 멋진 양궁인들을 육성해낸 지역이에요. 이에 우리 지역 꿈나무들은 이들을 본받으며 지속적으로 꿈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즉, 이러한 참신한 표현을 통해 옥천만의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양궁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닌 다른 종목도 언급한 점에서 좋은 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높이뛰기 선수라는 꿈을 가진 학생이라면 양궁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높이뛰기와 관련된 이야기도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한 종목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언급하면서 좋은 기사가 된 것 같아요. 네 번째, 양궁 오관왕이라는 표현은 스포츠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에 오관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왔는데 스포츠 캐스터가 그 용어를 쉽게 설명해줘서 도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생소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점에서 좋은 기사라고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양궁 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기록했다는 말을 1411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설명해 준 점에서 좋은 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을 신기록을 기록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면 덜 와닿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사는 1411점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해서 설명한 점이 좋은 기사라고 평가한 이유입니다. 기사를 꼼꼼히 잘 읽어보셨군요. 좋은 기사인 것 같아요. 이 기사를 읽으며 형주 씨가 느낀 점도 있을까요? 네, 저는 이 기사를 통해 이원초등학교가 전국체전에서 거둔 뛰어난 성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동주 선수는 양궁 오관왕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엄청난 경기력을 입증했고, 곽시현 선수는 높이뛰기에서 1m 95cm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따내며 육상 분야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성과를 넘어서 전국체전에서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의 노력과 지도자, 가족들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천이라는 지역에서 전국 규모 대회에서 이런 성과가 나온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는 옥천이 전국 단위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오관왕이라면 엄청난 결과네요. 신동주 선수 혼자 오관왕을 얻었다는 점이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신동주 선수의 발판이 되어 앞으로 하시는 경기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형주 씨 기사를 읽고 이원초등학교에서 신동주 선수가 양궁 부문 오관왕을 차지한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꾸준한 노력으로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는 신동주 선수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신동주 선수의 미래가 궁금해지는 것 같고 응원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사를 소개할 시간이죠. 누구 차례인가요? 마지막은 제 차례입니다. 저는 첫 번째 이훈 기자님의 통합 돌봄 시행 코앞 가이길 먼 옥천역 통합 돌봄, 두 번째 이훈 기자님의 반딧불이 지키러 안터마을로 오세요, 세 번째 유일아 기자님의 60년 역사 군북 우체국 7월 1일 폐국 우편 업무 공백 우려에도 손 놓은 우정청을 선정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저는 이 세 기사 중 유일아 기자님의 60년 역사 군북 옥천군 7월 1일 폐국 우편 업무 공백 우려에도 손 놓은 우정청을 베스트 기사로 선정하였습니다. 60년 역사의 군북 우체국이 문을 닫게 되는군요. 갑자기 우체국이 없어지면 불편한 주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사 내용 소개해주세요. 군북 우체국의 운영 현황을 살피면 2024년 21,978건이 접수됐고 주민 이용률은 60%에 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북 우체국은 직계 가족 중 승계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60년 만에 끝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군북 우체국은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하고 7월 1일로 폐국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인근 옥천 우체국을 이용해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명숙 국장은 60년 지킨 우체국을 두고 마음이 매우 무겁지만 불가피하게 문을 닫게 됐다며 주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지가 늦어져 주민들은 폐국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군북 우체국이 폐국을 하면 군북 주민들이 먼 우체국까지 와야 한다니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군북 주민들이 이 소식을 뒤늦게야 알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정청 누리집에 군북 우체국 폐국 고시가 최초로 공개된 것은 지난 2월 2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을 5월 초에 이장 회의가 되어서야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우정청은 3달에 이르는 시간 동안 주민들에게 폐국 소식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소식이 퍼진 후에는 우정청의 대책이 있었나요? 아니요, 소식을 전달한 후에도 우정청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우정청은 20일 우편 취급국 모집 공고를 냈다면서도 취급국 설치는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아무 대책 없이 폐국을 결정하고도 이를 뒤늦게 알린 우정청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더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상황에 주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네요. 이 기사를 베스트 기사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군부국체군이 7월 1일에 폐국한다는 점을 현 별정국장의 정년 퇴임 이후 승계자가 없다는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도왔습니다. 우체국의 주요 역할이나 역사 등도 같이 설명하여 독자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우체국 폐국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단순하게 우체국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전하기보단 택배를 붙이기 위해 옥천 우체국을 가야 한다는 점, 농산물 배송이 많다는 점 등을 짚어 우체국 폐국으로 발생할 문제점들이 드러났어요.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옥천군이나 옥천군 의회, 우체국에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기사에서 실제 와정리 주민 A씨, 112 김하석 이장 등의 인터뷰를 통해 군북 우체국 폐국에 대한 문제점과 불편한 점들을 보여주어 현장성이 나타냈습니다. 네 번째, 옥천신문의 구조상 일면에 위치해 있는 기사를 통해 궁금증을 유발하여 이어진 기사인 미리 알았어야 대책도 세웠을 것, 농산물 보내는 어르신 불편함은 어쩌나를 찾아 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군부 우체국의 폐국에 승계자가 없다는 이유부터 군부 우체국이 폐국한다면 옥천으로 농산물을 붙이러 가야 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에 대해 여러 곳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기승전결이 드러납니다. 우체국 폐국 소식을 현장감 있게 담아내면서 문제를 짚어냈군요. 네, 그래서 이 기사가 이번 주의 베스트 기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읽기 전까지 한 마을의 우체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하지 못하였었는데 기사를 읽고 나니 한 마을의 우체국이 폐국이 되면 주민들이 농산물 등을 보내지 못하여 불편함이 생긴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우정청은 대책을 마련할 시간과 군북 주민들에게 폐국에 대해 알릴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아 군북 주민들이 이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우정청이 생각해두지 않은 대책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여 좋은 대책이 나와 다음 옥천신문을 읽을 때 긍정적인 기사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읽고 나서야 한 마을의 우체국이 단순한 우편을 담당하는 것을 넘어서 주민들의 생활과 정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공간인지 알게 되었어요. 폐국 소식을 너무 늦게 알게 된 주민들의 당황스러운 마음이 이해됐고 대책 없이 닫히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민들과 더 소통하며 불편함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미리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일을 처리했다면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도 줄었을 텐데 안타까워요. 자은 씨 기사를 읽고 군북 우체국의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곳이 사라진다니 주민들의 마음에 허전함과 아쉬움 등 많은 감정들이 들었을 것 같고 갑작스러운 폐쇄 소식에 불편을 느끼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군북 우체국이 문을 닫았을 때라도 주민들에게 조금 더 빨리 폐국 소식을 알렸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느덧 우리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저희가 녹음 기준으로는 2주 연속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2주 연속은 조금 힘들었지만 이렇게 또 한 번의 라디오 녹음을 완성하니 우리 팀 모두가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어비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이 넥스트 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 들려드리며 2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부도 기대해주세요. 이유로 난 이렇게 살고 떠난 기타 한 번도 들지 못하고 그 이유로 난 이렇게 살아 벗기지 않는다 세탁한 가기 밀려버린 빨래를 토해내고 머린 붕
멋진 그런데 오늘만 I love you I 시대를 사랑해라 말하고 후회하면 좀 괜찮을까 Love you 원한테야 영감을 받은 척하고 뻔한 것을 써봐도 떨고 떨어져 착진 결국 you So sick of being sober 널 대한 노래 아닌 척 살아가겠지 오늘 내일 또 모레 지겹지만 쪽팔아서 곡이나 쓰는 건딱 죽게보다 싫은데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고 더는 곁 한 번도 들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아 웃기지 그런데 오늘만 I love you I 시대로 사랑해 말하고 후회하면 좀 괜찮을까 Love you 솔직히 말해 음악 같은 건 가능성밖에 나한테니까 가사 쓰고 기타 치는 건 의미도 없고 어디서 온가도 커져 변질될 것 같았어 이만 날래 다 별거 없는 거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어비스의 채윤, 현우, 혜원, 지민입니다. 다들 토크2 잘 듣고 오셨나요? 토크2에 이어서 저희 3부에서도 2주의 신문 기사 선정을 해볼 건데요. 다들 어떤 기사를 선정하셨는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기사는 양수철 기자님의 공공외면 속 가족이 떠안은 돌봄 부담과 양유경 기자님의 묘목축제 콘텐츠, 축제 시기 등 개최 방향성 논의안 평가에 대한 부실한 요약은 비판, 그리고 황민호 기자님의 수영장, 영화관, 볼링장, PC방, 청산에는 너무 없어요 라는 기사들 중 양유경 기자님의 묘목축제 콘텐츠, 축제 시기 등 개최 방향성 논의안 평가에 대한 부실한 용역은 비판이라는 기사를 베스트 기사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선정한 기사의 내용은 지난 3월에 진행됐던 제23회 옥천 묘목축제 평가회에서 행사 내 편의시설을 보완 및 축제의 정체성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올해 축제에서 묘목과 관련된 전시와 볼거리가 부족해서 축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체험 부스 배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묘목 판매장을 축제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정하여 자연스럽게 나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옥천 묘목축제 추진위원회 실무팀장은 답했지만 900만 원을 사용한 용역의 결과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발전도 가능한 만큼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고 축제의 본래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것 같아요. 혜원이는 왜 이 기사를 골랐나요? 제가 이 기사를 베스트 기사로 선정한 이유는 우선 옥천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옥천 묘목축제의 평가회와 관련된 기사여서 옥천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묘목축제이지만 묘목의 중점을 이루지 못했던 문제점을 잘 지적했고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를 이용해서 문제점에 대한 뒷받침을 한 기사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예산을 확대하거나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해결책을 나타냈다는 점도 좋았어요. 하지만 용역이라는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설명이 없어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옥천 묘목축제가 묘목이라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축제 현장에서는 잘 드러나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까웠고 지역의 정체성과 연결된 축제를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느꼈어요. 다음에 열릴 축제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민들에게, 방문객들에게 묘목이라는 것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원 묘목 축제에 안 간 지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 이렇게 기사로 알게 되니 좋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음 축제 때는 그 문제점이 꼭 개선되어 축제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더 재밌다고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묘목축제가 단순히 지역 행사가 아니라 우리 옥천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행사인데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쉽고 다음 축제 때는 더욱 보완해서 진행하였으면 하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지민이 기사를 들어볼까요? 저는 김현영 기자님의 이원초 신동주 전국체전 양국 5관왕 기사, 황민호 기자님의 수영장, 영화관, 볼링장, PC방, 청산에는 너무 없어요 기사와 황민호 기자님의 청성아이들 배우기 힘든 태권도도 배웁니다 기사 중 저는 김현영 기자님의 이원초 신동주 전국체전 양궁 5관왕 기사를 선정했어요. 이 기사의 내용은 옥천 출신 신동주 선수가 제5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양궁 부문에서 5관왕을 차지했다고 전했어요. 30m, 25m, 20m 혼성 단체 개인 종합에서 금메달을 땄고 특히 20m 부분에서는 360점 만점, 개인 종합에서는 1411점으로 대회 신기록도 세웠으며 이원중 양궁부 선수들도 활약했었는데 오승준, 주영진 선수가 각각 개인전 1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둘은 충북 대표로 출전한 남자 단체전에서도 준우승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높이뛰기에서는 곽시현 선수가 1m 95cm를 뛰어올라 금메달을 땄고 곽시현 선수는 평소 훈련을 열심히 하고 멘탈이 강한 선수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에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보여줘 곽시현 선수의 아버지는 긍정적인 태도가 좋은 결과를 만든 것 같다며 앞으로의 중학교부 한국 신기록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전했어요. 우리 옥천 지역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멋지네요. 특히 처음 라디오 녹음할 때 소개했던 신동주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지민 씨는 왜 이 기사를 골랐나요?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로 옥천 지역 학생의 대회 신기록을 세운 활약을 통해 지역 스포츠 발전과 교육의 질도 자연스럽게 조명되고 있기 때문에 골랐어요. 두 번째로는 제목인 이원초 신동주 전국체전 양궁 5관왕은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담고 있어 짧고 강한 인상을 보여주며 본문 요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골랐어요. 세 번째로는 문제를 지적하는 형식의 기사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사례 보도로서 지역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골랐어요. 네 번째로는 기사 내용은 간결하고 구조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며 비전문가도 내용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기록과 성과, 인터뷰가 명확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골랐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관련 선수들의 성과까지 함께 정리하여 완성도 높은 기사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골랐어요. 지민 씨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곽시현 선수 역시 강한 멘탈과 꾸준한 자기관리로 금메달을 거머쥔 모습이 인상 깊었고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모습이 멋졌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목표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선수들이 더 큰 무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옥천의 학생들이 전국체전에서 이름을 날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쁘네요. 저도 같은 기사를 선정했는데요. 우리 옥천에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뿌듯하고 세계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사가 많이 다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현우가 고른 기사를 들어볼까요? 제가 선정한 기사는 양수철 기자님의 대학생 선대위 꾸린 민주당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 기대감, 그리고 양유경 기자님의 막 오른 대선 21대 대선 1위차 사전투표율 24.08% 기록, 그리고 이훈 기자님의 유경수 생가 찾은 김문수 박근혜 보수 결집장 된 옥천 중, 양수철 기자님의 대학생 선대위 꾸린 민주당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 기대감 기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동남사군 선거대책위원회는 처음으로 대학생 본부를 조직해 1020 세대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 기간 동안 구성된 대학생 본부는 15명의 규모로 유세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청년 20여 명은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해 선거제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수석 부본부위원장은 고령화된 지역 특성 속에서도 청년의 정치 참여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고, 이재한 위원장은 대학생의 정치 참여가 지역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정치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는 모습이 멋있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우는 왜 이 기사를 골랐나요?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로는 첫 번째로 옥천의 정치 참여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지역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옥천의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요. 둘째로는 고령화된 선거구라는 문제는 지적되었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은 청년본부 구성, 정치참여 유도 정도로 간략히 서술되었어요. 세 번째로는 전반적인 문장 구도는 간단하며 대학생 본부 구성 목적, 활동 내용, 청년 정치참여 의미 등을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청년 정치 참여자와 관계자의 인터뷰는 포함되어 있어서 일정 부분 현장감은 있지만 행사 현장 묘사, 활동 상황의 구체적 서술이 부족하였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제목만으로도 기사의 전체적으로 내용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소감은 옥천 지역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다루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고령화된 선거구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그리고 대학생 본부 구성과 활동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고 인터뷰를 통해 일정 부분 현장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기사 전체 흐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읽으면서 청년들이 지역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유세 참여나 투표 참관인 활동 등을 통해 단순 관심을 넘어선 실질적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재한 위원장이 강조한 대학생 참여의 민주주의 실현 기여 역시 단순한 선거 전략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방향임을 시사하고, 이러한 참여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사회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청소년과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정말 뜻깊은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이 지역과 민주주의에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으로는 채연 언니가 고른 기사를 들어볼까요? 제가 선택한 기사는 김연영 기자님의 이원초 신동주 전국체전 5관왕과 양수철 기자님의 긴급 돌봄은 신속 지원 원칙인데 2달간 지원 없어, 마지막으로 이훈 기자님의 유경수 생가 찾은 김문수 박근혜 보수 결집장된 옥천. 기사 중 저는 김연영 기자님의 이원초 신동주 전국체전 5관왕이라는 기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제가 선정한 기사는 내용은 앞서 지민이가 내용을 읽어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오, 저랑 같은 기사를 고르셨군요. 그럼 채연 씨는 왜 이 기사를 고르셨나요? 네,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이 기사는 옥천 출신 선수들의 활약을 다룬 기사로 옥천 지역 주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두 번째는 사진이나 표 같은 시각 자료가 담겨있지 않아 아쉬웠고, 시각 자료가 있었다면 선수들의 활약을 생생히 전달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골랐습니다. 세 번째는 이 기사는 성과 위주의 보도로 현재 체육 시스템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은 다루지 않고 있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 만약 나중에 이런 기사를 또 작성하게 된다면 그런 내용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골랐습니다. 네 번째는 신동주 선수의 점수, 각시현 선수의 높이 등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선수들의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 기사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며 학년과 성과, 점수 등을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어 골랐습니다. 저와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신동주 선수가 대회 신기록까지 세우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열심히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기사를 듣고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옥천 출신의 어린 선수들이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대회 신기록까지 세운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실력과 집중력의 결과라고 느껴집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높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기사였습니다. 최근 올림픽에서도 우리 옥천 출신의 김우진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자랑스러웠는데 이 기사에 나오는 친구들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더 큰 무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다들 아주 멋진 기사들을 잘 선정해 준 것 같아요. 이로써 김현영 기자님 4표, 유희라 기자님 3표, 양유경 기자님 2표, 양수철 기자님 1표, 이윤 기자님 1표. 오비스가 선정한 올해의 세 번째 이주의 기자상은 축하드립니다. 김현영 기자님이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어비스의 세 번째 라디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로 완성된 오늘의 라디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오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너무나도 들떠 비행기는 no 주피들 속에 check-in 난 너를 몰래 hashtag 너와 함께면 나 어디라도 좋아 1초에 훌쩍 여기저기 거기 right 내 손 잡아 한여름 밤에 피서같이 우리들만의 파도 타기 볼 게 우린 너무 많아 하루 종일 더 깊이 빠져 어느새 시간이 멈춰 온종일 내게 설레 가까워진 것만 같아 Come with me now 넌 어디까지 가길 원해 잠깐만 둘이 조금 더 멀리 Follow me now 난 너와 함께 가볼래 We go we go we go we go 말해봐 What you want you want what you want you want oh 다 크게 What you want you want what you want you want oh Come with me now 난 너와 함께 가볼래 We go we go we go we go 밤새를 like 손에 분위기에 물들어 자이래 펼쳐진 오션 우리 패션 시작된 motion 웃음이 번져 비밀스레 그려지는 미래 우린 같이 이렇게 또 밤새 나를 따라 너를 따라 한 발 두 발 날아가 정이 빙그는 춤에 같이 끝을 모르는 파도 타기 할 게 우린 너무 많아 Oh my mind 다른 발걸음을 맞춰 우리 둘 사이를 주고 다시 또 turn around 내게 설레 가까워진 것만 같아 So I'm into you Come with me now 넌 어디까지 가길 원해 잠깐만 둘이 조금 더 멀리 Follow me now 난 너와 함께 가볼래 We go we go we go we go 펼쳐진 파노라마 너로 다 칠해진 맘